안녕하세요, 임성일입니다. 저는 캄포 산타 마르게리타라는 이 관광지는 아니지만 현지인들에게 핫한 플레이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약간 홍대 같은 그런 광장 근처에 나와 있거든요. 이 광장 근처에 깔 레조니코라고, 레조니코라는 유명한 가문의 저택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나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명의 화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하면 고전 예술만 유명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비엔날레. 이 비엔날레가 2년마다라는 뜻이거든요. 2년마다 현대 예술의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유명한 예술가들의 올림픽인 비엔날레가 개최되는 곳이 이곳 베네치아입니다. 그래서 현대 예술도 굉장히 풍성하게 볼 수 있는 도시거든요. 근데 재밌게도요, 그 비엔날레 기간 동안 그 유명한 화가들 작품이 아닌 이 이름 없는, 얼굴 없는 한 명의 화가의 작품이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름 없다는 표현을 취소할게요. 지금 이 사람은 약간 현대 예술의 아이콘으로 부상한 남자거든요. 그 화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뱅크스라는 화가입니다. 정확한 이름이 뭔지, 누군지 얼굴을 알 수 없는 화가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요즘은 좀 알면 또 알 수도 있을 것 같은 남자인데, 저는 이 사람이 지금처럼 베일 속에 있는 게 훨씬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이 사람의 그런 배경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그래피티라고 해야죠. 이 스프레이로요, 벽에 그림을 그리는 거리 예술가입니다. 이게 이제 불법이에요. 실제로 이 사람 그림들이 많이 철거되기도 하거든요. 그 불법적인 그림에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지, 이 대중들의 외면을 받았던 현대 예술이 왜 이 사람을 통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는지, 왜 이 뱅크스라는 사람이 열풍이 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왜 하필 이 뱅크스는 이곳 베네치아에 와서 그림을 그렸는지, 왜 하필 그 소녀를 그렸는지, 그 이야기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흥미로운 현대 예술 이야기 출발합니다. 스스로를 예술 테러리스트라고 정의하는 그는 영국을 주무대로 활동합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름, 나이, 국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그저 뱅크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도시에 기습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불법으로 지부하는 곳은 그의 그림을 지워버리기도 합니다. 세상이 외면하고 있는 현실 문제를 특유의 감각으로 표현하는 그의 벽화는 세상에 큰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뱅크스는 동시대를 사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일상이라는 공간에 그리기 때문에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대중들은 그의 작품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언론이 침묵하는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그의 작품은 환경오염, 전쟁, 정치 등 여러 분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는 예술계가 자본의 노예가 되었다며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자신의 그림을 몰래 판매합니다. 가격은 단돈 $60. 3명의 행인이 8장의 작품을 구매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자가 되었겠네요. 그가 벽화를 남긴 평범한 집은 70억의 가치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우리 집에도 와주세요. 그의 작품 중에 개인적으로 꼭 한번 보고 싶은 작품이 있는데요. 프랑스의 도시 칼레 난민센터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유럽은 시리아 난민 문제로 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난민 수용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첨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극우 정치인들은 난민과 이슬람 이민자를 몰아내겠다고 하면서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중동 국가들이 피 터지게 싸우고 난민들이 발생하는 것은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 국가들의 탐욕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난민센터에 왜 뱅크스는 미국 IT의 아이콘,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바꾸어버린 남자 스티븐 잡스를 그렸을까요? 이유는 바로 이 스티븐 잡스도 시리아 난민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미래의 스티븐 잡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반전, 비폭력에 대한 벽화를 그리면서 자신의 예술 방향을 더욱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또한 놀라운 방법으로 기존 예술계에 충격을 주게 되는데요. 풍선을 든 소녀라는 작품입니다.
그 작품이 런던 소도비 경매에서 15억에 낙찰됩니다. 작품이 경매에서 거래될 것을 예상했던 그는 엄청난 짓을 계획합니다. 액자 아래 소형 파쇄기를 미리 설치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계획대로 이 작품이 낙찰되자 멀리서 리모컨을 눌러 그림을 파쇄합니다. 15억을 그냥 갈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경악 속에서 다행히 파쇄기는 멈췄고 작품의 절반은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작품을 15억 주고 가져가시겠습니까? 고민되시죠? 여러분, 당연히 사셔야 됩니다. 이 파괴 행위로 이 작품의 가치는 몇 배가 더 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이 작품을 파쇄했을까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뱅크시는 이 경매 행위가 예술의 대중성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들, 작품 하나가 100억, 1000억, 2000억 와닿으세요? 화가들의 작품의 가치가 결정되고 화가들의 몸값이 책정되는 자본주의의 성이 되어버린 소도비 경매하우스. 이렇게 부자들의 세금 회피를 위해 고가에 거래된 작품은 개인의 컬렉션이 되고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미술관은 면세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위스의 프리포트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스위스 면세 창고에 부자들은 작품을 보관하면서 탈세도 하고 또 가격이 오르길 기다립니다. 이 창고에 보관된 작품은 다빈치, 클림트, 피카소의 작품 등 120만 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낙찰된 그림을 갈아버렸던 그의 행위는 일개 화가 한 명이 이 권력 집단을 갈아버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뱅크스는 베네치아를 방문합니다. 당시 물의 도시에서는 세계적인 미술전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초대받지 못한 뱅크스는 산마르코에서 자신의 그림을 몰래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액자 프레임을 벗어난 거대한 크루즈 그림을 팔았는데요. 이는 베네치아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베네치아 사람들이 관광객을 거부하는 시위를 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는 관광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관광객은 베네치아에서 중요한 손님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시위는 우리 같은 일반 관광객이 아니라 크루즈 입항을 반대하는 시위입니다. 베네치아의 좁은 수로에 도시를 압도하는 크루즈가 들어오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 옆을 지나가는 작은 배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요. 제어하기 힘든 큰 배가 건물을 들이박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큰 배가 지나갈 때 생기는 파도도 베네치아의 침식을 가속화시키겠죠. 환경 파괴도 덤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크루즈 관광객들은 먹고 자는 것을 다 배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큰 돈을 쓸 일도 없습니다. 물론 도시에 세금을 내겠지만 이 세금이 자신들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루즈 입항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베네치아가 마주한 문제를 뱅크스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장을 한 채로 산마르코 광장 근처에서 자신의 그림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허가 없이 그림을 팔다가 경찰에게 쫓겨납니다. 여러분, 제가 겪은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 작품을 팔았던 저 길이 제가 투어할 때 여행자들과 늘 다녔던 그 길입니다. 이 작품을 판매하는 저곳을 무심코 지나갔을 거예요. 제가 잘난 듯이 떠들고 있지만 저도 이 작품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때 샀으면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면서 누워있는 건데 아쉽습니다. 이 유튜브도 안 하고 있었겠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사람 없는 새벽에 한 점의 작품을 남기고 이 물의 도시를 떠납니다. 그 작품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보시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횃불을 들고 있으니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대답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흑인 여자아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공포를 삼키고 있고 그녀의 몸에는 소녀가 입을 법한 이쁜 옷이 아니라 구명조끼가 입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보라색 구조 연막탄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 연막탄만 컬러로 그려져서 멀리에서도 잘 보이지만 이곳을 지나가는 수많은 배와 관광객들은 그녀를 지나칩니다. 침몰하는 배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아프리카 난민 소녀입니다. 이것이 지금 아프리카 난민이 처한 현실이죠. 많은 숫자의 아프리카 난민들이 이탈리아 남부의 섬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2016년, 2017년 최대 1만 명 가까운 난민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국제 이주기구 IOM은 발표했는데요. 그중 리비아에서 이탈리아 남부로 들어오는 바닷길에서 2017년 확인된 사망자만 3,212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기세요? 한 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탈리아 남부 지중해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꾸준히 난민을 수용했던 이탈리아 사람들도 지쳐갑니다. 이에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이탈리아 남부 사람들 사이에서 난민 수용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난민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사람과 단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경제적 불안과 일부 난민들의 범죄 행위로 유럽인들은 이 문제를 외면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언론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설치 예술가 아이웨이웨이는 난민들이 입고 온 3,500벌의 구명조끼를 가지고 건물을 장식하고 그들이 타고 온 보트를 피렌체에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뱅크스가 이 작품을 그린 그 당시 베네치아에서는 비엔날레가 시작되었는데요. 그의 비엔날레 전시 주제가 May you live in interesting times, 흥미로운 시대를 살아가기를 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아름다운 바다 멀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예술가들마저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음에 그는 분노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역사를 조금만 돌아보면 사회 문제와 맞섰던 예술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바티칸에서 최고로 부패했던 힘있는 성직자를 지옥 중에 상지옥에 그려버린 미켈란젤로, 세계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버린 예술가 백남준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작품을 봤던 날이 떠오릅니다. 찬란한 햇살이 가득했던 날인데요. 아슬아슬한 물 위에 서 있는 겁에 질린 소녀, 그 아래로 고급 선박이 지나갑니다. 그 배 안에 있던 여행자들은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이 소녀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곁에 있지만 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지중해 너머에 있는 죽음의 바다와 묘하게 오버랩되죠. 그리고 이 작품이 그려진 집은 빈집입니다. 사실 유럽에는 인구 감소로 이런 빈집이 많습니다. 난민을 수용할 재원이 아니라 의지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베네치아라는 도시도 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도시였습니다. 훈족을 피해 게르만족을 피해 떠나온 난민들이 건설한 도시. 이 모든 생각들이 겹치니 왜 이 뱅크스가 서서 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수많은 벽이 아닌 흔들리는 물 위에서 하필 저곳에서 그림을 그렸는지가 이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이 작품 앞에서 한동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야외에 그려진 이 작품의 특성상 지금도 베네치아의 소금물과 뜨거운 햇볕에 의해서 이 작품은 조금씩 색을 잃어갑니다. 그러니 베네치아 오신다면 생생한 색감이 남아있을 때 감상하시라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광객들이 잘 찾지 않는 현지인들의 공간에 그려진 뱅크스의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